2023년 중국 경제가 5.2% 성장했습니다. 뉴스핌 기자는 2023년 3월 5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양회를 취재했는데 당시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5.5% 내외 성장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미국 제재를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2023년 중국 1인당 GDP는 1만 3천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2035년엔 약 4만 달러로 선진국 문턱을 넘고 2050년엔 미국까지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최근 수년 미국 제재와 코로나 등 숱한 악재 속에서도 중속 성장을 지속해온 점이 주목됩니다. 기술 굴기도 오히려 미국 제재 기간 한층 가속화됐습니다. 수년 내 반도체 분야에서도 샤오미처럼 대륙의 실수가 재현될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은 2023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습니다. 2022년엔 세계 세 번째로 상용 여객기 제작을 마쳤고 고부가 선박, 대형 크루즈도 건조했습니다. 2023년 중국이 5.2% 성장했다고 하지만 고용, 소비, 투자, 수출 지표 모두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부침을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수없이 겪었고 주목할 것은 장기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비록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체제와 시스템이 다릅니다. 중국 사회와 경제를 서방에 익숙한 가설로만 분석하면 상황을 오판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시위가 있긴 하지만 조직적인 체제 저항 운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2023년 2년 연속 인구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걱정이 큽니다. 한국처럼 청년들은 주택과 자녀 교육, 생활비를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합니다. 인구 감소가 걱정되긴 하지만 생산은 AI 자동화로 소비는 소득 증가에 따른 고품질 소비로 충격을 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중국은 부동산 전면 부양과 양적 완화 같은 대규모 경제 부양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전략에 차질이 생길까봐 우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조전환의 기초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와 긴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 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고 소비 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후유증과 미국의 기술 무역 제재 속에 경제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첨단 기술 산업을 향해 빠르게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베이징 남쪽 이쭈앙 뉴타운 경제기술개발구에는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첨단 물류 무인 배송 차량들이 시내 도로를 종횡무진합니다. 중국은 요즘 핀테크에 기반한 모바일 신경제가 로켓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핀테크를 발명한 것은 미국이고 서방인데 이걸 공유경제로 가장 화려하게 뽑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 차오잉 깜레이 1958년 마오쩌둥은 철강 생산에서 15년 내 영국을 추월하고 50년 내 미국을 따라잡자고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그 목표는 훨씬 짧은 시간에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 되려고 합니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즉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중국의 목표가 마냥 허장성세로만 들리지 않습니다.